안녕하세요. 증권맨입니다. 오늘 코스피는 0.34%, 코스닥은 0.49% 나란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. 800포인트에서 바닥을 만들고요. 오늘까지 해서 한 4일째 멋있는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, 한 3일간은 상당히 순조로운 상승을 보였다면 오늘은 4일째였기 때문에 사실 앞선 그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좀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. 21선도 이렇게 조금 부담스럽게 시장의 상방을 좀 제한하는 모양새였고요. 그러다 보니까 오전장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 오다가 오늘 갭을 살짝 띄우면서 좀 오버를 했습니다. 그러고 나서 이 추세가 이런 식으로 상방으로 한 번 더 치는 게 아니라 많이 오른 상황에서 고가권에서의 행보가 나오게 되면 이런 구간에서는 이런 이제 제가 보는 나름대로의 다 보시는 분들마다 기준점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3분봉상 한 121선 정도를 단기 추세선으로 좀 중요하게 여기거든요. 이런 상황에서 이 추세를 좀 깨는 고가권에서 횡보하다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어갔어야 되는데 이어가지 못하고 슬금슬금 밀리더니 121선을 깨는 상황이 나와서 저희 리딩반도 비중을 좀 줄였거든요. 여기서 급락이 좀 나올 것 같아서 아니나 다를까 일단은 장중에 급락이 좀 나오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는데 일단 시장이 조금 더 상방으로 가려고 한다고 치면 어찌됐건 필요한 조정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. 오늘 이제 오전에 만들어 놓은 이 갭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. 뭔가 저가권에서 갭이 형성된 게 아니라 많이 오른 고가권에서,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온 상황에서 갭을 형성이 돼 버리면 이 부분은 메꾸고 가주는 게 추후 흐름에도 좋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있었던 조정은 뭐 필요한 조정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시장은 지금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 이제 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이렇게 조정받고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의 반등은, 오늘까지의 이 반등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, 그러니까 뭐 이제 저점을 예상을 했다라기보다는 뭐 제 방송 보신 분들은 그때 제가 여기 아니면 여기 전저점이자 800포인트 구간에서 뭐 반등이 좀 예상이 된다,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, 여기 이제 쌍바닥 모양새를 좀 만들어 놓고 이렇게 돌아 나가는 상황, 여기서 여기까지의 어떤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거죠. 여기 꼭지였던 부분이고요. 21선 저항이기도 하고요. 근데 이제부터는 오늘 내일부터가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여기서 혹시 뭐 이제 조정 바로 뚫어주면 당연히 뭐 나이스한 상황이 되겠지만, 혹시 조정을 좀 받더라도 이런 식으로 뭐 급락으로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면 저는 조금 리스크 관리가 되어져야겠다라고 시장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. 뭐 이제 장대 음봉이 아니라 뭐 조정을 좀 받더라도 이런 식으로 조정을 좀 받다가 다시 흐름을 이어나가는 상황이 만약 연출이 된다면 그때는 전고점이자 900포인트도 한번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응축된 상황으로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반대로 이런 식으로 좀 장대 음봉이 떨어진다면 이거는 이제 방송에서 몇 번 언급 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저점 잡고 반등 나오는 상황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추후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방송에서 한 두어 차례 제가 언급 드렸잖아요.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맞고 이런 식으로 추세가 꺾이게 되면 여기는 정말 상당히 위험한 흐름으로 간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겠죠. 이렇게 이제 헤드앤숄더 모양으로 전형적으로 상승장의, 대세 상승장의 고점이 형성되는 패턴이 나올 수 있거든요. 예전에 뭐 한번 언급도 드렸었지만 이런,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패턴이 될 거예요. 2015년 때 이런 식으로 좀 형성이 되었었던, 요렇게 얘가 여기서 이렇게 조정받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 그림이죠. 근데 여기서 꺾여 버리니까 말씀드렸던 헤드앤숄더 모양이 연출이 되면서 대세 상승장이 좀 끝나게 되는 그런 2015년의 상황이 연출이 될지
물론 저는 뭐 2015년이랑 상황이 좀 많이 다르고 이렇게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가 끝나지 않았고 지금 뭐 시장을 하방으로 이끌 만한 지금 뭐 악재라고 할 만한 것은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거든요. 근데 보통은 대선 전으로 해서 한 한두 달 장이 좀 안 좋다가 대선이 끝나고 나서 혹은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만 해도 시장이 정말 거의 끝날 것처럼 폭락이 나올 것처럼 했었는데 당선되고 잠시 조정이 있었지만 바로 상승 랠리를 이어갔거든요. 트럼프 때가 아니더라도 미 대선이 보통은 이제 대선 전으로 좀 시장이 안 좋다가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조금 뭐 랠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이제 10월 이 구간에 이제 10월의 흐름이 만들어질 거고 11월 이 되면은 미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끝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느냐, 이제 바이든이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뭐 이제 시장에 대한 뭐 예측이라는 게 사실은 무의미하죠. 근데 주식시장은 트럼프의 당선을 조금 더 좀 좋게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은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. 바이든이 될 경우 뭐 이제 법인세 문제 때문에 IT 기술주 위주로의 조금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시장은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지만 막상 당선이 되고 나서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 망한다 그랬습니다. 근데 시장은 오히려 엄청난 상승세를 좀 보였었고 그때 이제 당시로 좀 돌아가 보면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전통산업 제조업군들이 상당히 강할 거라고 봤었는데 또 그렇지도 않았죠. 그런 것처럼 또 지금 이제 바이든이 된다라고 하면 친환경 관련 뭐 우리 증시도 그거를 뭐 이제 선반영한 느낌으로 다시 뉴딜주들이 뭐 풍력이랄지 태양광 관련주들이 테마들이 뭐 이제 들썩이고 있지만 바이든이 뭐 당선이 되고 나서 오히려 약간의 뭐 재료 소멸 느낌으로 떨어질지 당선이 되면서 더욱더 불을 뿜어낼지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을 보면서 그때그때 전략을 잘 짜면서 대응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분명한 것은 이제 11월 대선을 앞두고 혹시 바이든이 이제 우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뉴딜주들의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당선이 되고 나서는 오히려 좀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클 거고요. 뭐 그렇게 이제 큰 움직임이 없다가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그때 가서 좀 뭐 이렇게 뉴딜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. 아무튼 앞으로의 흐름이 정말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저희 이제 리딩바 매매한 거 잠깐 복귀하고요.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CS 윈드 뭐 이제 풍력 관련주죠. 최근에 조정장에서 조정을 좀 이쁘게 받고 바닥을 다지고 돌아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금요일날 받았고 그러면서 뭔가 좀 분위기가 바이든 쪽으로 좀 많이 기울게 되니까 다시 한번 풍력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저희도 어제 이제 종가 부근에 장중이었네요. 장중 부근에 매수가 좀 들어갔고요. 오늘 반등 때 이때 당시에 이제 조금 더 끌고 가볼 생각도 있었는데요. 아까 제가 지수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가 좀 급하게 투매가 혹시 나올지도 모른다, 급락이 좀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좀 정리하고 보는 게 좋겠다. 그리고 이때 이제 일단은 뭐 수익을 좀 챙기고 나왔는데요. 뭐 생각보다 잘 버티고 조금 더 상승 마감하는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찾아보시면 뭐 풍력 관련주들이나 뭐 태양광주들이 전체적으로 그 뭐 이제 상승과 하락이 예전처럼 테마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다기보다는 조금 약간 이 안에서 종목별로 움직이는 뭐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
이제 미국 대선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뭐 종목들을 어떤 그 좋은 자리에 오면 매수하고 좀 오르면 팔고요. 그러다 오버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은 조금 조정을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좀 트레이딩 영역으로 충분히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아직 충분히 상승 여력은 좀 더 남아 있는 모습들이라고 지금 뭐 뉴딜주들은 보고 있고요. 뉴딜주들이 항상 그래 왔었는데 풍력주, 뭐 태양광주 이렇게 좀 돌다가 꼭 마지막에는 이제 디지털 뉴딜 쪽 종목들이 좀 움직였던 경향성이 있는데 지금 자리들도 뭐 아주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아 보여서 이쪽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아무튼 CS 윈드는 어제 사서 오늘 반등 때 저희 리딩만 익절하고 나왔고, 그다음에 IQ라는 종목이고요. 이 종목을 저희가 이때 이제 시장 상황이 좀 괜찮을 때 이렇게 보시면 바닥을 좀 아주 이쁘게 이렇게 이제 수렴 구간도 좀 만들어 놓고 바닥을 예쁘게 다져가다가 여기 이렇게 보시면 계속해서 저항받았던 구간 있죠. 요 가격대를 턱 끝까지 좀 차 올려놓는 요 구간에서 이제 매수 맥점이다라고 보고 진입이 좀 들어갔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시장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좀 하락이 나왔는데 사실 시장 조정 대비해서 그렇게 뭐 다른 타 종목 대비하면 그렇게 많이 조정을 받지는 않았어요. 그리고 저희도 요때 이제 절반 정도 사고 눌림 있을 때 이렇게 좀 절반 정도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좀 봤었거든요. 이렇게 보시면 네, 요렇게 좀 분할 매수했고 이제 시장이 크게 조정받을 때 뭐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매수보다는 만약에 시장이 바닥이 안 잡히면 손절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 매수로 대응하기는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오늘 좀 잘 올라와서 이 종목도 고민이 좀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좀 꺾일 것 같아서 요 종목도 일단은 좀 현금 비중을 챙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단은 익절로 대응을 하고 나왔습니다. 이렇게 두 종목 저희 리딩반은 매매를 했고요. 그다음에 오늘 뭐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볼게요. 어제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인지컨트롤스가 오늘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면서 급등을 했다가 고가를 뭐 거의 상한가 들어갈 직전까지 찍고 장중에는 계속 졸졸이로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내리면서 오늘 이제 거의 이제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을 하고 한 7.79%로 종가가 좀 마감이 되었는데요. 어제 이제 상승을 했던 이유가 이제 삼성 SDI랑 3,938억입니다. 3,938억짜리 이제 공급 계약을 했다는 뉴스로 일단은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었고요. 요 이제 보통 우리가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내가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공급 계약 뉴스로 급등이 나올 때 이 공급 계약 뉴스가 상승이 계속해서 유지될 만한 뭐 이제 파급력이 좀 있는 힘이 있는 뉴스인지 아니면 반짝 상승했다가 좀 죽어버릴 뉴스인지 이런 것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한 두 가지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. 예전에도 방송에서 한번 다뤄드렸던 적은 있는데 디테일하게는 말씀 못 드렸던 것 같아서 일단 이제 공급 계약 뉴스가 나오면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대상입니다. 어디에 납품을 했느냐, 어디와 공급 계약을 맺었느냐, 어디와 MOU를 맺었느냐. 이 대상이 일단은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좀 뭐 글로벌 그룹이랄지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대기업 정도가 돼야 되겠죠. 글로벌이라고 하면 뭐 예전에 그 국일제지가 그래핀 관련해 가지고 구글이랑 뉴스를 좀 만들어내면서 대시세를 냈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뭐 글로벌 기업이라면 뭐 구글을 비롯해서 뭐 최근에는 뭐 이제 테슬라가 있을 수도 있고요. 뭐 미국이 아니라 뭐 일본으로 치면은 뭐 뉴스 자체가 그렇게 많이는 없지만 뭐 소프트뱅크가 될 수도 있고요. 중국으로 치면 뭐 텐센트, 뭐 알리바바 이런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거대 기업들이 대상이 되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아주 굿입니다. 우리나라로 치면은 당연히 뭐 삼성, 뭐 LG, 뭐 요런 한화 최근에 뭐 하나도 있었고요.
또는 뭐 SK 이런 이제 뭐 대기업들이 되겠죠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공급 계약의 규모인데 우리가 이 규모 자체를 단순히 뭐 천억, 이천억 이렇게 그 숫자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면 좀 어렵습니다. 매출을 뭐 10조 하는 회사가 2천억짜리 공급 계약을 한다고 해서 상한가를 갈까요? 그렇지 않겠죠.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하게 좀 쉽게 좀 알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 인지 컨트롤스가 어제 이제 한 4천억짜리 공급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최근 매출을 한번 보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팁이고요. 1년 매출액 대비 최소 50%는 넘어줘야 얘가 반짝 상승으로 끝나지 않고 그래도 한 10% 이상대의 양봉은 좀 뽑아줍니다. 최소. 근데 뭐 예를 들어 1조 매출하는 회사가 한 2천억짜리 공급 계약했다. 이렇게 되면은 크게 느낌은 없습니다. 잠깐 그냥 반등이 좀 나왔다가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공급 계약 뉴스가 나오면 그래도 한 1년 매출액 대비 한 50% 이상 정도는 되어줘야 된다. 그렇게 보고 있고요. 당연히 100% 이상이 나오면 아주 땡큐죠. 근데 뭐 또 이제 하나 아셔야 될 것은 1년 매출액을 예를 들어 뭐 한 5억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겠죠. 뭐 2억 이렇게 하는데 공급 계약 뉴스 뭐 3억, 4억 나왔다고 해서 요게 이제 힘이 있는 뉴스가 되진 않을 거고 뭐 1년 매출을 한 1,000억 정도 하는 회사가 뭐 1,000억 이상, 뭐 최소한 500억 이상, 요렇게 정도는 좀 매출이 나와줘야 그 뉴스 보시면 매출액 대비 몇 프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도 또 해줍니다. 그런 것처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첫 번째로는 공급 계약을 맺은 대상이 대기업이면 좋다. 두 번째로는 매출액 1년 매출액 대비 50% 이상 정도는 돼야 조금 우리가 느낌 있다. 상승이 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거나 근데 50% 이상 갖고 상한가까지 가기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힘들다고 보여지고 상한가를 가려면은 뭐 한 70% 80% 이상 100% 이상 정도 나오면 아주 땡큐고요. 요렇게 좀 공급 계약 뉴스가 나오면 보시고 판단을 하는 것도 저는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런 의미에서 NG 컨트롤스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. 다음에 오늘 이제 상한가 나온 종목들 중에 좀 보면은 SY라는 종목이 어제 이제 시간에 상한가를 갔었죠. 삼성 엔지니어링이랑 뭐 방금 말씀드린 거랑 좀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.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대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뭐 그냥 중소기업이랑 어떤 협력해가지고 뭘 개발을 했다 이런 걸로는 급등이 잘 안 나옵니다. SY 같은 경우도 삼성 엔지니어링이랑 국내 최초로 2시간 동안 화재를 견딜 수 있는 클린룸 패널을 개발했다는 소식으로 상한가를 갔죠. 그렇기 때문에 뭐 상한가까지 좀 안착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요. SY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한번 매매해 볼 만하다 생각되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나인테크도 앞선 이제 최초 이제 급등 때 LG화학 배터리 공급하는 이제 종목들로 테마군이 좀 이루어지면서 한 차례 급등이 있었다가 오늘 나라에맨디랑 같이 재차 두 번째 파동으로 가는 어떤 길목 안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얘도 보시면 뭐 재밌는 게 이때 당시에 전고점 부근에다가 상한가를 딱 갖다 놨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내일 갭을 띄어서 시작을 하게 되면 위쪽으로 매물이 텅 비어 있어요. 그래서 나쁘지 않다. 추가 상승도 충분히 좀 가능해 보인다.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매매해 볼 만한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수화학도 오늘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장중에 이제 오전에 아주 강하게 상한가 안착해서 풀리지 않는 흐름 보이다가 이때 당시에 상한가가 왜 풀렸죠? 지수 급락이 있었죠. 그러면서 상한가 잠시 풀렸었는데 결국은 닫고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던 오늘 상한가 종목이고요. 얘도 마찬가지로 뉴스는 LAB라고 해서 연성 알킬 벤젠이라는 뭐 이제
이제 화학 물질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3분기 실적이 좀 많이 좋을 것 같다. 이렇게 뉴스가 좀 나왔는데 그 이유가 이제 화재랑 태풍 때문에 이제 뭐 미국이랑 뭐 중국 요쪽이 많이 제조업체들이 힘들어져 가지고 글로벌 공급난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수화학이 좀 반사익을 얻고 있는 것 같고요. 거기다가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관련된 재료도 있기 때문에 이수화학도 오늘 좀 좋은 상한가가 나왔다고 판단되고요. 좋은 상한가가 나온 종목들의 거의 대부분을 보면 전고점을 넘기는 상한가거나 이 어떤 그 매물대만 딱 넘겨놓으면 매물이 좀 상당히 뚫리는 그런 상황에 있는 종목들이 상한가 혹은 장대 양봉을 뽑고도 시세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수학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오늘 호주의 진단키트 공급 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아주 큰 시세를 내고 61선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었던 이제 엑세스바이오가 급등이 좀 나왔고요. 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상한가까지 좀 터치를 했는데 잠그지 못하고 일단은 장대 양봉으로만 좀 마무리가 되어지는 상황입니다.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지금 계속해서 종목별로 뭐 흐름이 죽지 않고 만들어지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. 오늘 뭐 엔디포스도 마찬가지고요. 얘도 뭐 특별한 뉴스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흐름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죽지 않고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, 시젠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 이때인가요? 이때쯤 한번 다뤄드렸죠. 얘는 뭐 이제 그 모 연구원 그 좀 그래도 신뢰할 수 있을 만한, 제가 이쪽에서는 좀 신뢰를 하고 계시는 분이 리포트도 30만 원 좀 이상대로 목표가를 잡고 낸 적도 있었고,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슬금슬금 한 30만 원까지 터치하러 가지 않겠느냐, 그렇게 제가 이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슬금슬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얘가 이제 30만 원까지는 한번 터치가 이루어질 거는 같은데 여기서 뭐 이제 뚫고 전고점까지 한번 갈 수 있을지는 추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물론 시장이 좀 받쳐줘야 될 것이고, 이제 곧 있으면 또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즌의 어떤 그 지금 뭐 실적 상향세가 뭐 이제 2분기를 피크를 찍고 좀 둔화가 되는 모양, 이제 되는 흐름인지, 이제 3분기에도 예상을 뒤엎고 뭐 계속해서 이제 실적 호조가 이어지는 흐름인지, 이 부분이 중요하게 좀 뭐 주가 흐름에 아마 작용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. 그다음에 오늘 뭐 이제 비대면 관련 주들도 상당히 좋았죠. 카카오도 아주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조정을 거치고 61선 딛고 또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으로 턴하려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카카오나 뭐 네이버도 그렇고 이제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저도 이 시장에 대해서 아직은 좀 끝이라고 논하기엔 좀 이르지 않나?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그 시장을 가파른 상승세로 이끌어왔던 뭐 요런 이제 뭐 언택트 대장주들이나 뭐 바이오주들도 그렇고요. 이런 종목들이 뭔가 고점을 형성하는 시그널보다는 뭔가 좀 건강한 조정 후에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들어가는 모습으로 제 눈에는 좀 보이다 보니까 시장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이제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저는 조금 더 이제 방향을 잡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개별 종목, 우리 증시를 이끌어왔던 대장주들의 어떤 차트 흐름을 보면서도 조금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뭐 지금까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종목들만 말씀을 좀 드렸는데, 어저께 이제 두산 퓨얼셀이 4천억 블록딜 악재가 좀 나오면서 오늘 일단 개파락을 좀 크게 했다가 그래도 다행히 지켜줘야 될 부분은 지켜주고 끝이 났다라고 좀 생각은 듭니다. 요 정도 가격대, 딱 요 정도 가격대는 지켜주고 끝이 났는데, 뭐 이제 제 뭐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여기서 뭐 갑자기 이런 식으로
양봉이 나오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긴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완전히 추세가 꺾이는 흐름만 아니라면 요 정도 구간에서 좀 횡보를 거치다가 천천히 소화하면서 제자리까지는 좀 찾아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일단은 좀 보고 있어서 아주 그렇게 너무 혹시 이제 보유하고 계신다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. 그다음에 뭐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최근에 가장 강한 섹터라고 하면은 자동차 부품주가 아닌가 싶어요. 현대차가 꺾이지 않는 이상 이 아랫단에 있는 이제 자동차 부품 테마주들도 계속해서 어떤 시세를 이어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현대공업도 어제 다시 한번 상한가를 만들면서 전고점을 오늘 넘기는 모양새가 나왔고요. 얘 같은 경우는 저도 조금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이유가 요렇게 이제 전고점을 넘겨놓고 종가도 전고점 근처에다가 딱 갖다 놨죠. 오늘 이제 상한가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선가요 한번 언급드렸었는데 상한가를 만들었던 종목이 앞전에서 이런 모습 보는 것처럼 상한가 만들었던 종목이 이 상한가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은 채로 상한가 1일차, 2일차 요렇게 좀 흐름을 자꾸 만들어가면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. 근데 오늘도 보면은 현대공업이 상한가 종가를 사실은 훼손을 하지 않으려는 그 흐름으로 좀 가다가 요것도 여기 보면은 이때 뭐가 있었냐면 이제 지수의 급락이 있었죠. 그러면서 상한가 종가가 살짝 훼손이 되었는데 결국은 종가를 상한가 종가 위로 다시 갖다 놓고 끝냈다는 점. 이런 부분을 볼 때 얘도 이런 식으로 좀 봉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겠다. 그러면서 어떤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.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뭐 계속 가장 강한 섹터라고 하면은 자율주행 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얘네도 뭐 더 미동이 1등주로 치고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뭐 모트렉스 그 다음에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. 모트렉스나 이런 종목들이 좀 시세를 많이 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좀 덜 올랐던 종목들이 또 오르고 그러니까 테마가 이 테마가 정말 강하구나라는 것을 언제 느끼시면 되냐면 한번 대장주가 계속해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테마 안에서 뭔가 1등주, 2등주, 3등주였는데 또 바뀌고 하면서 후발주가 대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또 안에서 종목별로 순환매가 돌면 이 테마는 정말 강하구나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단발성으로 끝이 않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조정받는 종목은 사고 오르면 팔고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해도 상당히 좋습니다. 자율주행 오늘도 보시면은 시간에서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 다음에 오늘 뭐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된 뉴스 때문에 뭐 이제 한네트나 KCS 같은 종목, KCT 같은 종목들이 잠깐 뭐 이제 좀 반등이 좀 있었었고 보안주들이 좀 꿈틀꿈틀 거리길래 어떤 뉴스가 있나 봤더니 지금 이제 러시아계 해커 그룹이라고 하는 펜시베어라는 곳에서 지금 우리나라 금융권을 상대로 뭐 이제 한 2억 정도 되는 돈을 송금을 하지 않으면 뭐 이제 디도스 공격을 좀 하겠다. 내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. 7일이니까 내일인데요. 요런 이제 좀 뉴스가 있어서 그런지 오늘 오후장 종가 부근에 드림 시큐리티가 시세를 좀 내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. 요게 내일까지 이어질런지 흐름이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아주 그렇게 시장에서 핫하게 주도할 만한 그런 큰 뉴스라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뭐 한입 베어 물고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 재료는 되는 것 같아서 보안주도 내일 오전 정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뭐 최근에 악재가 좀 있었죠. 폼페이오 장관과 이제 왕이 방한이 좀 그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면서 폼페이오는 대북주 쪽에 악재가 될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왕이의 방한 취소는 뭐 이제 뭐 한알령 관련주들 뭐 이제 엔터 문화 컨텐츠 쪽 화장품
이쪽이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선 뭐 이제 대하TI 같은 경우를 보면 얘네 같은 경우는 뭐 방송에서도 저번 주인가 말씀을 드렸지만 뉴스가 없이는 좀 잘 못 갑니다. 이 대북주 같은 경우는 뭐 빅텍도 방산주인 빅텍도 마찬가지지만 얘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뉴스가 있어야 돼요. 그래서 개파라고 좀 밀리는 상황 속에 있는데 어찌됐건 뭐 요 정도 가격 이상대로 밀리기는 저는 좀 힘들다고 보여져서 급등이 좀 나오기 시작했던 요 정도 가격대면은 한 6,200원 정도 되겠네요. 6,100원에서 한 6,200원 이상으로 얘는 좀 밀리긴 좀 힘들다고 봐서 충분히 또 밀린 다음에 조정 거치고 어떤 뉴스가 발생이 되면 요때 이날처럼 뽑아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이제 테마군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뭐 물리어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뭐 대응할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. 조금 견디고 있다 보면 또 어떤 뉴스로 인해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대북주들은 그렇게 좀 보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은 지금 이제 뭐 왕이가 다시 좀 방한을 한다든지 시진핑 10월 방한설도 막 얘기가 나오고 하다가 이제 쏙 들어가 버렸죠. 일단은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되지 않으면 이쪽은 그렇게 이제 단기간 안에 나올 재료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이제 YG 플러스나 YG엔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제 뭐 왕이 방한 취소 때문이라기보다는 블랙핑크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좀 오르다가 이제 재료 소멸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투매가 나왔던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. 제가 엔터주 같은 경우는 제가 혹시 이제 스윙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아주 좋게 보고 있는 이제 섹터는 맞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저는 JYP를 사실 가장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. 뭐 이제 이쪽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뭐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